안녕하세요. 효율적 의사소통의 실대 노인 파트를 맡은 육조입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의 특성과 의사소통의 원리 및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장애가 있는 노인과의 의사소통 시에는 어떤 유의사항들이 있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효율적 의사소통 활용의 예시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시작할게요. 먼저 노인의 특성입니다. 노인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인 특유의 문제점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노인들의 경험 세계와 대인관계 능력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노인은 연령과 관련된 질병 때문에 인지 기능의 저하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노인은 죽을 때까지 지적 예리함이 남아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공통적으로 노화로 인해 감각 기능의 저하와 운동 능력의 제한, 사회적 제약을 경험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의사소통의 제약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지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는 기억력 장애와 관련된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초기 단계에서는 대상자의 언어 행위가 겉으로는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에서 충동이 일어날 수 있고, 상대방은 노인과의 대화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인들은 연상 기능의 상실로 인해서 사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러한 대상자는 정확한 단어 사용이 어렵고 문장을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상자는 문장의 중간중간 멈추게 될 거고, 대화의 내용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독일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건데,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기억력 감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인들이 노화를 겪게 되는 건 공통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소통 원리 및 전략입니다. 먼저 노인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시 일반적인 유의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의 주의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자극을 감소시킨다. 대상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같은 눈높이를 유지한다. 주의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목소리를 들은 내용보다는 직접 얼굴을 보며 들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질문은 한 번에 한 가지씩 간단하게 하며 대화의 내용은 단계적으로 간결하게 방향을 제시한다. 대상자가 목적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간단한 행동으로 세분화하여 행동을 유도하도록 한다.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을 이용해서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대상자가 이해하고 있다고 표현할 때까지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게 전달한다. 넥타이를 목에 매는 것과 같이 사물의 이름 대신 그에 대한 설명으로 사물을 표현하기도 하고, 가지, 가위, 망치, 뭉치와 같이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혼동하거나 감자, 고구마, 고등어, 꽁치처럼 의미가 유사한 다른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장애가 있는 노인과의 의사소통 시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인지기능의 문제로 진압력을 상실한 노인과의 의사소통, 감각장애가 있는 노인과의 의사소통, 기억력 장애가 있는 노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인지기능의 문제를 가진 노인과 대화할 때의 유의사항입니다. 먼저 대상자가 스트레스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조용하고 침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 대상자가 따라할 수 있는 규칙과 시간을 정하고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름과 존칭을 함께 불러야 합니다. 대상자가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할 때에는 직접 그 단어를 말해주고, 대상자가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언어를 사용하여 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 환경에 대해서는 사용법을 자주 인식시키고 주의사항을 글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대상자가 스트레스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테스트는 삼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감각장애를 겪는 노인과의 의사소통 시 유의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감각장애에는 청력장애와 시력장애가 있습니다.
감각장애에는 의사소통 시에 상대방에 대한 반응을 감소시켜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먼저 청력장애를 겪는 노인의 경우 면담자의 얼굴과 태도를 볼 수 있는 밝은 방에서 면담을 진행합니다. 또 청각보조기를 가지고 있다면 면담 시간 동안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높은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화가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력장애를 가진 노인의 경우 면담자의 얼굴이나 표정, 비언어적인 암시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메시지의 의미를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대상자와 면담 시 다양한 청각 및 촉각 자극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대상자는 가벼운 접촉을 통해 상대편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가구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같은 방의 다른 사람들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다른 대상자의 음성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력 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기억력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는 감각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이 유사합니다. 대화 도중에 말을 잇지 못하는 대상자에게는 적절한 단어를 알려주고 간단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대화의 방향을 이끌어야 합니다. 대상자가 보다 쉽게 의사소통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가 공포를 느끼거나 당황할 경우 낮은 음성으로 말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의사소통 문제를 겪는 노인과 대화할 때의 주의사항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문제를 겪고 있지만 대상자를 대하는 공통적인 자세가 있어 화면으로 요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의사소통 활용의 예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 대상자, 두 번째는 인지기능 혹은 기억력 장애의 문제가 있는 노인, 세 번째는 청력 장애가 있는 노인, 네 번째는 시각 장애가 있는 노인과의 의사소통 예시 순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이땡땡 할머니는 식사도 잘 하지 않으시고 TV도 보는 둥 마는 둥 하며 시무룩한 상태이십니다. 요양보호사는 이때 재빠르게 안색을 살피고 평소 호소하던 불평함에 대한 관찰을 하였지만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날씨를 주제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르신,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아요. 대상자는 적당한 반응을 보이면 얼른 공감을 보이고 내용에 대해 관심을 표현합니다. 그런가 보네. 요양보호사는 감정 공감을 합니다. 네,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도 없어요. 바람도 없고 햇살도 좋은데 밖에 나가서 걸어보실래요? 라며 증상 완화 보조 표현도 사용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지기능 혹은 기억력 장애에 문제가 있는 노인과의 의사소통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치매 상태인 남편과 함께 저녁에 딸의 집을 가려고 합니다. 면담자는 웃는 얼굴로 손에 빨간 셔츠를 들고 여보, 우리 저녁을 먹고 딸네 집에 가기로 했으니까 딸이 사다 준 빨간 셔츠를 입고 갑시다 라며 이해하기 쉽게 말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는 청력 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의 의사소통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낮은 톤으로 웃으며 천천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좋아 보이시네요. 머리 모양이 산뜻해져서 안색도 좋아 보이세요. 기분은 어떠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력 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의 의사소통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천천히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감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약을 만져보도록 도와준 다음 제가 이 약을 갈아드려도 되는지 확인하고 갈아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효율적 의사소통의 실제 노인 파트를 맡은 6조 유이수, 유한이, 이다빈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